안녕하세요. 우리 직업심리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직업심리학이라는 과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업심리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심리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주는 어떤 매력이 있으실 거예요. 심리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배우면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들을 하시는데 정답부터 말씀해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학이라고 하는 부분이나 직업심리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인간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보편적인 얘기이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행동이라든가 어떤 드러나는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행동을 추정하게 되는 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직업 심리학이라든가 이제 심리학이 갖고 있는 기본적 전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그러한 행동을 측정하는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직업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분야가 넓고 깊은 편인데, 우리가 직업 심리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지고 한 과목을 사실은 우리 한 25시간 정도에 걸쳐서 강의로 이걸 전부 다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공부를 하지만 직업 심리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커다란 심리학 파트 안에 아주 작은 공간,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직업 심리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점점점 이 직업 심리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점점 이제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영학과 심리학이 하나가 또 돼서 또 이제 사람을 조직에서의 어떤 행동들을 예측을 하고 그 사람들이 조직에서 이탈하지 않게끔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래서 심리학은 심리학 하나의 어떤 그런 학문 자체가 굉장히 큰 범주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응용되어서 만들어지는 이제 학문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직업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커다란 심리학 안에 이제 이렇게 한 부분의 파트를 갖고 있는데, 인간에게 이제 점점점 중요해지는 것이 일이라고 하는 부분과 굉장히 맞닥뜨려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부분에서 10년 뒤에 없어지는 직업으로 꼽았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택시기사였고 하나가 일반 사무직원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일반 사무직원들은 이제 그 일을 대처할 수 있는 로봇이라든가 또는 프로그램들이 다 개발되면서 일반 사무직들은 아마 자취를 감추게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예전 한 25년 한 30년 전에 버스 안내양이라고 하는 그런 직업이 있었다가 없어졌죠. 버스 안내양이 해야 되는 일들을 이제 어떤 기계라든가 어떤 자동화 시스템이 대처하면서 그 직업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택시기사도 없어질 거고 일반 사무직원도 없어질 것이고, 그런데 계속해서 직업적으로 인간이 대체할 수 없이, 그러니까 인간밖에는 할 수 없는,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인간 관계에 대한 것들, 인간의 행동에 대한 것들, 인간의 어떤 마음을 동기화시키는 것들, 그러니까 사람과 관련된 일들은 계속해서 발달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전망을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그렇듯이 이제 심리학이라고 하는 이 파트는 이거를 배운다고 해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속적인 공부가 필요하고 학습이 필요하고 굉장히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 우리가 측정 도구만 하더라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 측정 도구에 대한 그 교육 비용도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심리학에 대한 심리학 관련돼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고 그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고가의 단위를 갖고서 이제 학습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그런 것을 다 가져다가 내가 정말 전문가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드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목적이 심리학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직업 상담사의 직업 심리학 과목을 조금 더 잘 시험에 정답을 맞출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기 때문에 너무 깊게 들어가시려고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업과 관련되고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하실 때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전문적인 부분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과목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분야에 이제 직업 심리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것들을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시면서 전문적 그 스킬을 키워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업 심리학은 굉장히 매력적인 과목이기도 하지만 생소하신 분야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대학을 다니시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경로에서 심리학 개론 정도는 들으셨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은 심리학 개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전문화되어 있는 용어들이 많이 이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직업 심리학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용어의 문제입니다. 용어가 굉장히 생소하고 전문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내가 이 과목을 공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또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고 들으시다 보면 직업 상담사에서 요구하는 시험 정도는 요 정도 수준에서 기억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감이 조금 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배신하는 과목은 아니실 거예요. 뭐 다른 과목을 말씀을 조금 드리면, 상담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사실은 상담학에 먼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직업 심리학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그런 과정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과정들을 고안해서 상담학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하나를 뺀 거죠. 상담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면, 상담학에 나오는 이론들은 인간에게 그러한 경향이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심리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이제 굉장히 외우셔야 될 것도 많고 생소하신 부분도 많고,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심리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전문적인 용어를 아무리 많이 쓴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과정에서 다 있는 것들을 전문화시킨 용어로서 설명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지 않은 것은 아닐 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믿어주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직업 심리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이제 보시게 되면, 직업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직업 발달 이론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업 심리 검사, 그 다음에 직무 분석 이론, 조직에서의 경력 개발, 그 다음에 직업과 스트레스라고 하는 5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업 발달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는 작업 동기하고 직무 만족이라고 하는 단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따로 떨어졌어야 되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편제상 같이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검사에서 심리검사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우리가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던 것이 뭐 MBTI라든가 뭐 스트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한 것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여기서 설명해드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그런 심리 검사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들이 구성이 돼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심리 검사 안에서 포함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직무 분석 이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조직에서 생산성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으로는 그 사람에게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시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회사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에 대한 그 직무들을 사람들이 잘 적응할 수 있게끔 하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직무 분석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에서의 경력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이제 예전에는 한번 취업을 하게 되면 정년 퇴직을 할 때까지 그 회사에서 나오지 않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는
한 사람이 3번에서 4번 정도의, 3번에서 5번 정도의 직업을 바꾸게 되고, 하나의 직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한 3년 내지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3번, 5번 정도의 직업을 전환해 가는 과정에서 경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내 경력을 개발시키고 경력을 어떻게 작성해 나가는지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직업 안에서 직업적 직무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직업에 대한 스트레스 문제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 그 스트레스를 조금 내가 대처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을 것이고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직업 심리학이라고 하는 파트 안에서 다 이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직업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인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깊게 들어갈 수 없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수박 겉핥기 정도도 못하는 정도의 분야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요런 것들을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하나의 그 발판으로 삼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직업 심리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이제 말씀드리면, 직업 심리학이 가지고 있는 역사를 사실은 다 설명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요. 그런데 인간에게 사실은 인간이 존재하면서,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하면서 처음에 인간들에게 언어가 없었을 때도 인간이 갖는 마음이나 인간의 어떤 본능이나 욕구들은 남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전혀 언어가 없었던 시절에도 심리라고 하는 부분은 존재했을 거라는 거죠. 내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내 표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지금 위험해, 나를 좀 도와줘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게 정확하게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었던 이제 시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존재하면서부터, 인류가 어떤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어가면서부터 계속해서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학문적 깊이는 그렇게 깊게 오래된 부분은 아니죠. 이제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학문으로 형성되기 전에, 그 전에는 점성술 같은 방식으로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중국의 주역 같은 것들이 또 하나의 그런 방식으로 동양 심리 측정 도구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사주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항상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고, 어떤 행동이 그 사람에게 그 어떤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존재하는 이제 인간의 욕구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80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지금의 어떤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학문적인 가치를 갖게 되고, 그 학문의 가치의 역사는 측정 도구의 발달이라고 하는 부분과 맞닥뜨려서 같이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는 시 중에 시몽 너는 아는가? 낙엽 떨어지는 소리를, 뭐 이런 시가 있으실 거예요. 그 시를 지은 사람이 비내라는 사람이에요. 비내하고 시몽은 둘이 친구 사이예요. 그런데 이 비내와 시몽이 어떤 지능이라고 하는 검사를 개발함으로써 이때부터 현대적인 측정 도구가 형성되고, 표준화되어 있는 측정 도구가 형성되고, 그럼으로써 직업적 심리학 또는 뭐 심리학이라고 하는 발달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1920년대에서 이제 1800년 후반부터 1910년, 한 15년, 20년도 사이까지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인류 안에 이제 산업이 정착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인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정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의 어떤 예상치에 의해서 만들어지다가 이제 농촌 사회라고 하는 것은 선례 또는 그 어르신들의 직관에 의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적용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간이 그 산업화의 발달 속에 이제 그 전에 농업이라고 하는 1차 산업의 사회에서는 자급자족이 중심이었어요. 자급자족이. 그러면서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는 이윤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익이라고 하는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과정 속에 들어가면서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생산성을 내야 조금 더 많은 생산성을 내고 그것이 이익으로 남겠느냐라고 하는 조직에서의 사람을 뽑는 것들의 이제 중요성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무리 똑같은 것을 제공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러다가 1920년, 1930년 저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우리가 이제 그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간에게 주어졌던 것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내가 이제 인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예전엔 그런 어떤 과학적인 전략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총이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누가 더 힘이 세냐의 문제로 전쟁이 치러졌었어요. 자, 그런데 무기가 생기고 어떤 화학으로 대량 살생을 할 수 있는 것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것이 적군에게 사용됐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승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만 그것이 자체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굉장히 큰 손실을 겪게 되는 것도 무기가 이제 주어졌었던 하나의 이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되면서 심리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이 학문으로서 처음 대두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800년 후반에 비네시몽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현대적인 측정 도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일반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인간들에게 점차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데 예전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 심리학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무조건 어떤 행동을 보이고 반응을 보이는지를 실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얻어지게 됐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의 이 얘기는 우리가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까지도 마루타라든가 인체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빈번하게 이제 시행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한참 세계는 막 산업혁명에 의해서 막 이렇게 발달을 막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발달을 이루면서 인간의 노동력이 굉장히 막 기업수적으로 필요한 상태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었죠. 자, 그러다가 1930년에 미국의 대공황을 시작으로 경기가 완전 붕괴되고 침체되는 현상들을 각각의 이제 나라들이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직업에 대해서 생산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관점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하나의 그 심리학을 구성하는 직업 심리학을 구성하는 기본적 배경으로 깔리는 거죠. 그러다가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퇴역 군인들 그러니까 군 전쟁에 참전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일반 시민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런데 오랫동안 군에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또는 그런 어떤 가장이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사망을 하고 그 사망에 의해서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져 가는 상황에서 이제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맞닥뜨려지면서 인간에게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자리 잡기 시작을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과 내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비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형성이 됐는데, 그래서 교육, 결혼, 그다음에 직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능을, 욕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성장의 발판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 세 가지였죠.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결혼은 필수였고, 직업은 뭐 여성들 입장에서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보다 내 평생에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될 것이 직업이라고 하는, 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동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면 자신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일하는 시간을 좀 따져보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의 연령대는 굉장히 범주가 넓으신 편일 거예요. 아주 젊은 20살 초반에 대학생들도 있으실 거고, 또는 정년퇴직을 하시고 새로운 직업을 갖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한 3, 40년 이상의 어떤 갭을 가지고서 이 강의를 들으시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몇 세까지 생존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생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들을 아마 해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살에 20대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일을 갖고서 어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축적하셔야 되시는 어떤 이제 그런 비용을 만드셔야 되시는 그 시간은 앞으로도 60년 이상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0대 후반이라든가 60대 초반에 되시는 분들이 정년퇴직을 하시고도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서 이런 가정을 들으실 때 그렇게 몇 년 안 남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생각보다 한 20년, 거의 30년 가까이 남으셨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것이 일의 세계에 대한 어떤 이제 그 기한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서 일과 연결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길게 가더라는 거죠. 우리 가족들하고는 하루에 1시간 이상 얘기하기 힘들어요. 자, 그런데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회의가 기본적으로 1시간은 기본이고, 여기 이것저것 일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사람들하고 만나서 의사소통하고 어떤 생산성을 내고 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어지고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직업에 보내는 시간들이 굉장히 길고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그 일을 잘하고 또는 좋아하고 내가 어떤 생산성을 내지 못하면 그 직업에서 임하는 시간들은 굉장히 불편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인간을 도와주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들을 제대로 발휘하면서 또 생계를 유지하고 행복한 과정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직업을 탐색하고, 우리가 직업에 대해서 이러한 직업들이 있고, 이러한 직업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이러한 직업들은 어떤 분야와 연결되어 있고 라고 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에 대해서 적응하고, 그 다음에 직업을 전환하고, 그리고 직업에서 은퇴하는 시기까지의 굉장히 많은 우리 상황들이 존재할 것이고, 거기에 조건들이 존재할 것이고, 그때마다 내가 선택해야 되고 대처해야 되는 것들은 너무너무 많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생계 유지를 위해서 내가 그냥 힘들지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그 직업에 대해서 내가 써야 되는 시간들, 그 다음에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 얻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크게 중요하게 이제 형성되어 가더라는 거죠. 직업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야?
그럼 나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탐색이 돼야 될 것이고, 정보가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어떠한 종류들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직업과 어떤 직업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직업이 갖고 있는 특성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갖는 특성과 직업의 특성이 매칭되어 줄 수 있는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부분도 정보로서 존재하지 않으면, 내가 그런 정보를 탐색하지 않게 되면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탐색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에 대한 특성, 직업에 대한 특성, 노동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범위, 어떤 노동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사실은 직업을 선택하는 거하고, 그냥 친구 따라서 가기에는 우리가 그 해야 되는 시간들이 참 많은 것들을 그 안에서 이뤄내셔야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한 특성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나에 대한 탐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그래서 측정 도구를 사용하고, 나는 그래서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경향의 행동을 보이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측정 도구를 사용하고, 직업 정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직업 상담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직업 상담의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필요한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업 상담학, 직업 심리학, 직업 정보론, 노동시장론, 그 다음에 고용관계 법규라고 하는 부분을 배우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직업 중에 내가 어떠한 직업을 선택하느냐. 탐색돼서 나온 게 딱 한 가지다 라고 하면 그것만 선택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굉장히 분야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가장 내가 잘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서 잘한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과정, 그래서 선택에는 어떤 보수도 필요할 것이고, 보수에 대한 선택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직업이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 내가 느끼는 보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한 생산성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내가 직업을 선택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냥 그 회사에 들어가면 당연히 적응이 되는 문제는 아니죠. 그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내가 캐치해야 되고, 그 변화를 빨리빨리 받아들여서 같이 변화에 동참해야 되고, 또 새로운 어떤 기술을 습득해야 되고 라고 하는 것들이 다 적응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죠.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3번 내지 5번의 직업을 바꿉니다. 이 인생의 그 직업을 바꾸는 과정에서 내가 직업 전환을 그 전에 하던 것을 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쪽으로 옮겨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던 것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조금 더 발달을 시킬 것이냐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입장에서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고, 이제 재취업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사람이 지금 취업 준비 중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 사람은 지금 직업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고 있는 인생의 단계를 갖고 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시죠.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를 살아갈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우리가 농업혁명이 있고 산업혁명의 초반 시대까지, 정보화 시대까지 가기 전까지는 사실은 직업이라고 하는 것의 개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거니와, 내가 직업을 선택해서 그 직업을 내가 평생 살아가는데 할 때까지 직업의 변동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개수가 한 12,000개 정도, 하루에 1개의 직업이 없어지고 하루에 1개의 직업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직업에 대한 굉장히 변화의 흐름은 빨라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평생 일을 할 수 있을지는 전혀 모르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내가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직업에서 은퇴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56세, 58세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뭐 지금 이제 공공기업 같은 경우는 60세에서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년이라고 하는 나이를 40에서 60으로 봐요. 그러면 중년의 직업이 끊어지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영위해야 되는지 또 직업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제 이 직업길을 가져야 되는지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직업 심리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직업적인 그 성취 욕구라든가 직업적인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는지에 대한 발달 단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이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기에 대한 탐색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이제 심리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자라는 거, 측정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직업을 어떻게 하면 적응해 나가는데 더 잘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 사람의 경력을 어떤 방식으로 전환을 시켜주고 개발을 시켜주고 해야 그 사람이 조금 더 지속적인 직업을 영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은퇴 후에 어떠한 내 생애를 어떤 방식으로 끌고 나가야 되냐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은퇴에 대한 얘기는 아마 크게 제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탐색, 선택, 적응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직업의 더 이미지가 더 크게 되겠고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은 재취업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전직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조금 더 많은 포커스가 맞춰질 것이고 은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직업 상담사 입장에서 그 많은 것을 배우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직업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챕터가 왜 그렇게 구성되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기억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은 마쳐드리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우리 직업 발달 이론부터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